네, 오늘의 시그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관세 노이즈입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 간의 첫 외교 장관 회담이 독일 민헨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패싱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이 회담이 진행된 자리에서 우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얼굴이 잘 보이는 두 명이 보이시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고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포함돼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또 한 번 강조가 됐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요. 우리나라와의 조선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협력을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던 게 미국의 LNG 수출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한미 외교 회담에서 나왔던 키워드 세 가지로 축약해 보자면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역시나 조선 부분의 협력, LNG 수출 확대 이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국내 조선에 대한 이야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대한 열혈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조선주를 주목해야 된다. 트럼프가 조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주들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올해 3년치의 수주 잔량을 조선 3사가 모두 다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도크가 부족한데요. 이 도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봤더니 수익성이 높은 성막은 국내에서 건조를 하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평준화된 선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 하청을 맡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최근에 긴밀하게 지금 조선과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을 나누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고위 간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조선소를 탐방하기도 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인도를 방문한 다음에 조선소를 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 현대도 인도와 손을 잡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하청을 맡길 것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회사가 조금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건 하나오션과 HD현대 같은 경우에는 MRO 부분의 미국 시장 진출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견제하고 있는 중국의 하청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MRO 시장에 대한 진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요, LNG 수출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제재를 강화하면서 컨테이너선을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봐서 이제는 우리나라로 맡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박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은 지난주였죠.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미국에서 MRO 건조까지도 우리나라에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되는데 동맹국들에서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가 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좀 유력시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력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조선주들은 앞으로 더 잘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있죠.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 3사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완성 조선 업체들 자체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시장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조선주가 기자재 쪽으로 매기세가 다시금 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반선 보냉제 전문 업체인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세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한국카본도 장중에 6% 넘는 강세, 조선 기자재 중에선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성광밴드와 태광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8%가량의 장중 시세가 분출이 됐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팅 업체들 가운데서는 성광밴드가 미국의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크고 상승률도 더 크게 나왔는데요. 태광 역시나 키 맞추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선주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 날 결정하겠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이야기 하루 이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인 코멘트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관세 장벽까지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FTA가 체결이 돼서 사실 이런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소비자에게 세금을 10% 전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가가치세를 상호 관세로 매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관세 10%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은요, 한 해 기준으로 4조 3천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20%가량이 부과된다면 순이익이 19%가량 감소된다는 S&P 글로벌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동차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2020년부터 2024년 4년간 2배가량 미국에 향한 자동차의 수출액이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전체 수출액의 비중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이 700억 원인데 대미 수출액 같은 경우에 340억 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게 됐을 때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 자체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 수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선적으로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발언을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관세 폭탄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번 주를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한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불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정재계 인사들 가운데 재계 인사들이 먼저 힘을 모아서 미국으로 떠날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 DC에 가서요,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을 필두로 해서 HS 효성 부회장 그리고 삼성전자 사장 26명의 재계 인사들이 미국에 방문하게 되고요. 백악관에 있는 고위 당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나라와 통상 외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한데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나누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런 재계 인사들과 정계 인사들이 고위 당국자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요, 5가지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에너지 많이 사줄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도 조금은 러프하게 받아줘라. 우리 관세를 너무나 옥죄이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정재계의 여러 인사들이 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를 살릴 만한 그런 키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지도, 그게 주가의 방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